지금 어떤 문화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 벌써 진척됐어야 되는데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만 되어 왔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뭐 국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문화 관련 쪽에 일을 하다 왔습니다만 사실 그런 법이 있는지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이렇게 감으로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국회 들어오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장실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는 거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서 이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정 진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쭉 지금 문화를 뭐 향유하고 왔지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정 영역의 변화가 가장 크게 올 걸로 보여지고요. 네. 보다 먼저는 이제 입법 체계가 지금 상당히 좀 난립되어 있는 걸 정비가 됨으로써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문화행정 전반이 좀 체계화되면서 안정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화 바우처라든가 수많은 우리 사업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남발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어떤 가치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훨씬 더 직접 성과 자체가 축적이 높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효과를 줄 수 있을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이게 사실은 이쪽에 이제 종사하는 문화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사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또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뭐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뭐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과연 지금 아까 문화 권리라고 어떻게 차재근 진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문화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박영정 진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는 문화 권리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그 근거 조항에 의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국민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가령 아까 공교육 내에서의 예술 교육이 충실히 보장돼야 되는 것은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현재처럼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내에서 예술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국민이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권리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의섭 진수님께 요거는 좀 공통된 질문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인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자기 스스로 문화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문화예술인이다 이렇게 가장 넓게 가자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정의가 되면 굉장히 맞으면 정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술인의 범위 같은 걸 법적으로 국가가 정한다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합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 같이 목적이 뚜렷한 어떤 그런 법률에서는 법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다는 차원에서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게 법을 규제할 수도 있을 수도 없고 사실 예술인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면 시인이 시를 2편을 써서 등단을 했는데 이거 예술인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조각가가 조각을 며칠마다 출품을 해서 어떤 국전에 당선이 됐는데 이걸 예술인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잘하면 예술인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술인 복지법이랑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법으로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원재 진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법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상황과 지금 만약에 이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법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문화, 체육, 관련 이런 쪽에 보면 진흥법, 무슨 법 해서 제가 봐도 참 이게 어느 기준에 맞아야 될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활용하는지 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부분이 좀 통합적으로 잘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져서 창구가 일원화되고 이런 시점을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게 시점으로 봐서는 이 만드는 시점이 맞는지 아니면 언제쯤 해야 되는지 이건
전 모법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정진 의원님께도 되게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이번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는 법체계에 대한 한 번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동반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모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도 문제죠. 이제 저는 아까 8조에 대한 해석이 좀 굉장히 다른데요. 8조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국어라고 쓸지 언어라고 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라고 쓸지 뭐 여가문화 같은 것들 여가문화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개념인 건지 이제 저는 비판적으로 보는 개념인데요. 문화경관이라고 쓸지 문화공간이라고 쓸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최근 트렌디한 개념들이지 기본법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뭘 담냐에 따라서 다음 법체계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뭐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왜 제가 기본법 모법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냐면 만약에 모법을 잘못 만들면 기본법의 남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진흥법 이후에. 그래서 각 장르별로 또 기본법을 만들려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법구조적 공유 지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충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